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여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잘 끝난 성공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사건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홍 이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성공사는 제가 이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서울가정법원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예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이런 사건이에요. 남녀가 만났습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클럽에서 만났어요. 우리 김대리님 클럽 가보셨어요? 어렸을 때. 알았어요. 네. 클럽 가면 이제 또 젊은 남녀들이 만나는데, 그만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이제 임신이 됐어요. 혼전 임신이 됐다. 근데 물론 우리 김대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대리 어떤 친구가 있는데 클럽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근데 더 임신이 됐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성 입장에서? 약간 좀 하늘이 무너질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본인의 가치관이 있지만 이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남자한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이 이제 임신이 됐으니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김대리가 물론 여성이긴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사귀던 여자가 갑자기 오래 사귀지도 않았어요. 사귀던 여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둘 다 똑같이 하늘이 무너져. 그렇죠. 물론 여자가 더 충격이 크겠죠. 남자도 충격이 커야 하지만 남자도 충격이 컸는데, 책임감이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결혼하자. 근데 만약에 여성 입장에서 남자가 그래 내가 책임지게 결혼하자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고맙겠죠. 고맙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책임질게, 결혼하자. 이 남자가 책임감 있는 남자고,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 몰라라는 남자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네가 조심해야지, 왜 임신했어? 나 몰라 해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도망가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책임을 져요, 자신의 행동에. 그래서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임신까지 시킨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책임을 진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저희 의뢰인이 이제 남편 입장입니다. 남자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애가 태어났거든.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이게 너무 안 닮은 거야. 남편 입장, 자기랑. 이 깐난아기 때는 몰랐는데 애기가 점점 크면서 보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가락이 안 닮은 거야. 발가락이 이제 닮았냐 안 닮았냐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사실은 이게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여성은 이제 알았겠죠. 안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이 여성이 알고도 그거를 이제 속이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성 입장에서는 좀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를 이 성관계를 이 남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남자랑도 했는데 이제 날짜가 가까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헷갈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고 이제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김대리? 만약에 자기 아이가 아니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니었다. 어떨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약간 충격이죠.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멘탈 붕괴. 이 아내에 대한 배신감, 이게 뭐냐고요.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결혼 준비도 안 하고 책임감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안 거예요. 좀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혼인 취소소송. 혼인 취소소송.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하면 이제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혼인 신고한 거는 취소한 거예요. 정말로 이제 악의적인 경우, 고의로 아내가 이제 고의로 이제 속인 경우에는, 악의적인 경우에 위자료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혼인이 취소되고 친생자 관계가 존재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이제 클럽에서 이제 많이 만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원나잇이라고 하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성 입장에서 김대리, 이런 원나잇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관계가 하는데 어떤 이게 위험성이 있을까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상담받은 사건인데 너무 억울하다. 어떤 여성분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클럽에서 뭐 원나잇을 했다고 해야 되나? 클럽에서 이제 어떤 남자가 소위 말하는 부킹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남자를 이제 합성을 했는데 그 남자가 본인이 뭐 엄청난 뭐 재력가의 뭐 집안이라고 돈 많다고 막 자랑하면서 뭐 우리 친해지자 해서 이제 그래 뭐 술 마시자 하면서 술을 준 거예요. 술을 따라줬어요. 근데 그 여성이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호텔 방인 거예요. 호텔 방에서 이미 그 남자랑 성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야. 그 황당한 거죠.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준강간죄라고 해요. 강간죄라는 것은 여러분 때리거나 협박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그 성관계하는 걸 강간죄라고 하고 만취 상태에 있는 여성을 전혀 의식이 없는데 성관계한 것도 준강간죄예요. 강간에 취한다 준강간죄. 그래서 이 여성은 이 남성이 이제 약을 탔구나.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의심한 거죠. 환각죄 있잖아요. 정신에는 환각죄를 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행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남자한테 항의를 했겠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신고하겠다. 근데 남자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신고하면 가면 안 되겠다. 이 방에서 못 나간다. 빌어라. 네가 오히려 잘못해서 빌어라. 그래서 그 여성이 어떻게 빌면 되겠냐. 그럼 나랑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찍어라. 다정하게 있는 사진을 찍고 그러고 이제 겨우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겠죠. 자, 경찰은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이 여성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경찰에서는 CCTV 다 봤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호텔의 CCTV 딱 보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이 여성이 이 남성과 멀쩡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어. 이 호텔 방에 들어가는 건 전혀 기억이 없는데 CCTV 보니까 이 남성하고 멀쩡하게 다정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이제 이 여성이 이제 혼자 나왔잖아요. 그게 CCTV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성폭행입니까? 멀쩡하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이 아닙니다.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혹시 형사님 제가 그 환각자 같은 게 아마 맞은 것 같으니까 제 혈액 검사 해보세요. 그래서 경찰이 혈액 검사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약물 성분. 그러니까 이 여성은 너무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남성 불구속 그냥 무혐의를 풀려났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뭐 환각했다는 증거도 없고. 근데 CCTV 보니까 다정하게 들어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범죄였던 거죠. 그리고 요즘에 약물이 워낙 그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지는 약물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의 추측은 이 남성이 재력가니까 그런 약물을 구해가지고 자신한테 먹인 다음에 호텔 가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 아닌가. 너무 억울하다 이제 수사했는데 근데 이게 억울한 밝히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증거가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음료수 여러분 이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뭐 드세요 술 드세요 절대 마시면 안 돼요. 특히 개봉된 거 있죠. 개봉돼서 딴 거. 근데 개봉이 안 된 거면은 이제 그냥 밀폐된 거면은 이렇게 약을 넣기는 어렵겠죠. 밀폐된 것도 막 주사기를 넣을 수 있는지 어찌됐건 뚜껑을 딴 거, 개봉된 음료수 같은 거 주는 경우에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약물 섞었을지 몰라요. 절대로 여성분들이 이런 거 마시면 안 됩니다. 피해 당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거가 중요해요. 또 증거도 중요하고 항상.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원나잇 하는 거, 클럽에서 원나잇 하는 거 여기까지 제가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는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이 남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성도 원나잇 했는데 여성이 뭐 당신 아니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아이인데 아니면 반대로 여성이 성폭행했다. 둘이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여성이 성폭행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원나잇 한 다음에 나 술 취해가지고 기억 안 난다. 남성이 나 성폭행했다 이렇게 억울하게 무고당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이 억울하게 피해 당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남성이 이제 억울하게 피해 당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과 원나잇 성관계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특히 젊은이분들 클럽 가서 특히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데 클럽 같은 데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코로나가 다 해결됐다. 그래도 클럽에서는 꼭 친구들과 같이 계시고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음료수 같은 거 마시지 마시고 본인 몸은 본인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증거 남기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